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불가에서는 특히 선종의 종파에는 구자무불성의 화두가 깨달음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한 수행승이 조주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한 화두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를 의심하고 이 의문을 타파하게 되면 견성한다고 하는 대승불교의 수행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화두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다면 진해에게도 또는 노래기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영상에서 어떤 생명체이든지 해를 가하면 그 반작용으로 업이 형성되며 그 생명을 해한 나쁜 파동이 다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주변에 파동이 낮은 어둠의 장막을 치게 된다고 공부했었지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의 두 번째 명상숲일집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대변환기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자신을 정화하는 것은 나와 지구 전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요즘 소통이란 말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사실 소통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통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소통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그것이 정상이니까. 사회라는 것이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소통이란 것은 나와 남의 관계의 질이나 양을 말한다. 또한 소통의 문제에도 위에서 아래로는 잘 되는데 옆으로는 안 되는 경우, 혹은 옆으로는 잘 되는데 아래로는 안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내가 요새 아주 미묘한 소통을 경험했다. 밤에 명상을 하다가 잠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켰을 때 하얀 벽에 뭔가가 굼실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자세히 보니 아마도 이런 것을 노래기라고 하나? 하여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네보다는 훨씬 작고 1.5cm 정도의 길이에 수많은 다리를 가진 곤충이다. 어릴 때 집에 이런 벌레나 지네류가 나오면 어른들은 돈이 나올 거라면서도 얼른 갖다 버렸다. 물론 나도 조금 아까 자해간 명상수행을 하다가 일어났지만 이 녀석을 한 방에 두고 같이 자고 싶지는 않았다. 자고 있는데 기어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전제를 미리 갖다 붙여놓고는 그리고 점잖게 나는 너에게 적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자해명상 문구다. 휴지 조각을 녀석의 진행 방향에 들이대었다. 그리로 올라오면 싸서 창문 밖으로 버리려고.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휴지를 대면 가만히 그 지점에서 멈추었다가 살짝 온몸을 틀어 유턴을 했다. 그래서 또 그 방향에 다시 휴지를 댄다. 네가 뭘 알겠니? 그냥 진행 방향이니까. 또 벽이나 휴지나 똑같이 흰색이니까 휴지 위로 올라올 거야.
이런 다분히 독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요리조리 휴지를 갖다 댔다.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명상자니까 적어도 너를 강제로 내보낼 생각은 없다. 그러나 네가 뭘 알겠니? 너는 그냥 휴지 위로 올라올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밖으로 보내니까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거야. 이런 사념들이 휙 지나간다. 그런데 이 녀석 절대로 휴지 위로 올라오지 않고 항상 방향을 바꾸어 휴지를 갖다 대면 한 1초 정도 멈추어 생각을 하다가 살짝 온몸을 틀어 다시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 휴지를 거기에 대면 다시 방향을 바꾼다. 그러다가 나는 이 녀석의 몸에서 미세한 분노의 파동이 퍼져나온다고 느꼈다. 너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자 휴지를 던져버렸다. 그래,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듯이 너도 똑같구나.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녀석에게, 곤충인 녀석에게 그렇게 자유를 부여한 나 인간은 안온하게 다시 의자에 앉아 밤 명상에 평화롭게 집중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단말을 배웠구나. 붙다가 자비관에서 미세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니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방사하라 하신 뜻을 알 것도 같았다. 모든 개체의 존재성, 그것은 고유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1cm의 자존심 덩어리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미세한 벌레들에게까지 깨어나게 된 데에는 진해로 인한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국 남쪽의 어느 큰 절에서 명상수행 지도를 할 때였다. 그 절은 깊은 산속에 있었는데 내 숙소 또한 아주 깊은 숲속이었다. 잠을 자는데 뭔가가 따끔하여 일어나 보니 베개에 진해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숲속 곤충에 익숙지 않았던 나는 본능적으로 너무 놀라 베개를 들고 간이 부엌이 달린 바깥으로 나가 진해를 과격하게 털어냈다. 녀석이 거기 있는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와 다시 잠을 잤다. 그런데 자다가 뜻밖의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며 깨어났다. 수많은 벌레들이 내 팔을 깨물고 내 살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꿈이었다. 진땀을 흘리며 깨어나 팔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게 웬일. 아까 털어냈던 진해가 바로 옆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니 아까 진해를 털어낼 때 의도적인 분노는 없었지만 혐오와 제거하려는 폭력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그 와중에도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아니 그럼 진해가 그것을 안단 말인가? 지금 독을 품고 내 눈앞에 있는 진해. 이것이 답이었다. 진해는 그 마음을 분명히 흡수했고 제 딴에도 화가 나서 복수하러 온 것이다. 그럼 진해가 내가 그 방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왔단 말인가? 그것이 존재들의 본능이다. 그러고 보면 전설의 고향 등에 나오는 진해나 뱀 등이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스쳐간다. 순식간에 이런 인지가 일어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독을 품고 이불 위에 군림하고 있는 진해님에게 자해관을 보내기 시작했다.
녀석도 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경계태세를 취하며 일단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자해관을 보냈다. 미안하다. 아까는 내가 너무 놀라서 네 존재를 인식할 여유가 없었구나. 그래, 나를 그렇게 깨물 만큼 네가 화났다는 것을 알겠다. 이제 내가 너의 안정과 평화를 축원하니 가서 잘 살아라. 그러자 장 밑으로 들어가려는 지네가 잠시 멈칫하니 섰다. 마치 내 축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마치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때 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이 축원의 파장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등으로 흡수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녀석은 안심한 듯 아니면 분이 풀린 듯 장 밑에 어둠으로 들어갔다. 물론 내가 자는 동안 다시 나와 나를 깨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음날 새벽 정진을 위해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